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딸아이가 시집간 지 6개월 차 때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삼계탕 끓였는데 오늘 퇴근하고 정서방이랑 먹으러 올래? 아, 삼계탕? 어쩌지? 나 오늘은 야근인데. 너 지난번에도 야근이라더니 오늘도 야근인 거야? 요즘 회사가 많이 바빠서 그렇지. 그나저나 삼계탕은 엄마 혼자 드셔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아유, 이거 큰 거 2마리나 삶았는데 이걸 다 어쩌냐? 그럼 엄마가 갖다 줄까? 아니야, 엄마. 갖다 주지 마. 괜히 힘들게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려고. 힘들기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 먹이고 싶어서 그렇지. 엄만 괜찮으니까 너희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줘. 엄마가 가서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까. 아이 참, 정말 괜찮은데. 알았어요. 그럼 내가 문자로 비번 찍어서 보내놓을게요. 사실 딸에게 연락을 하면서도 딸이 집에 오지 말라고 할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후 딸이 조금 변한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신혼 초에는 여느 신혼부부처럼 둘이 꽁냥거리며 잘 지내고 주말이면 엄마 보겠다고 밥 먹으러 들르곤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3개월이 딱 지나니 딸아이가 연락이 뜸한 거예요. 주말마다 오던 아이들이 오지도 않았고 제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끔 통화가 되면 금방 끊기 바빴고요. 그래서 애들이 싸웠나 싶어 조금 기다려보기도 했는데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신혼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한 거였어요. 그렇게 삼계탕을 핑계로 딸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더워지기 시작해서 그런지 큰 냄비를 들고 오려니 힘이 들긴 하더군요. 저는 구슬땀을 손등으로 닦고는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현관문이 열렸고 집안은 아무도 없는 듯이 조용했습니다. 냄비를 들고 부엌 쪽으로 가며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한 성격인 딸아이답게 집은 참 깨끗하게 해뒀더군요. 깨끗하게도 하고 사네.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두리번거리다가 소파 위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남사스런 물건이 있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빨간 속옷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삼계탕 냄비를 올려두고 그 속옷을 치워주려고 소파로 갔습니다. 얘가 집은 잘 치워놓고 여기다 왜 지 속옷을 전시를 해놨어? 하여간 꼭 하나씩 빠뜨린다니까. 그러면서 빨간색 브라를 집어 올렸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딸 속옷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딸의 체형에 비해 속옷이 커도 너무 컸습니다. 아니, 이건 뭐가 이렇게 커? 우리 지은이 거 맞아?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아 보이는데. 저는 제 몸에 대어보며 가늠을 해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속옷 사이즈가 영 제 딸아이 사이즈가 아닌 겁니다. 게다가 속옷 디자인이 꽤 야시시해 보이는 디자인이었어요. 얘가 결혼하더니 가슴이 커졌나? 그리고 디자인이 이건 뭐 이렇게 화려해? 이게 다 가려지는 거 맞아? 지보다 어린 남자랑 결혼하더니 취향이 완전 변했네. 전에는 레이스 달린 것도 싫다더니 참. 저는 그 속옷을 보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생각하며 빨래통에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삼계탕 냄비를 냉장고에 넣었죠. 저는 딸 집에 오니 뭐라도 하나 더 치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둘러보며 하나씩 주섬주섬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을 연 순간 저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말했어요. 어머 깜짝이야. 어머머 누구세요?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섹시한 자태로요. 빈집에 사람이 있었으니 놀라는 거야 당연한데 사실 그 사람의 행색에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빨간색 슬립을 입고 있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반은 걸치고 반은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모를 정도였죠.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한테 여자가 있었던 걸까? 그래서 요즘 딸이 그 문제로 나와의 연락을 피했던 걸까 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 제가 치운 속옷의 주인이 이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그 여자의 가슴이 일반적이지 않게 무척 컸거든요. 그 여자는 자고 있다가 제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제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 그러면서 침대 뒤편으로 가서 몸을 숨기더군요. 누구세요? 제 물음에 그 여자는 답도 없이 침대 위로 눈만 내놓고 끔뻑이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자세히 보려고 침대 뒤편으로 다가갔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더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더군요. 아가씨 누구냐고요? 여기 내 딸네 집인데 누군데 여기서 잠을 자고 있냐고? 당신 뭐 도둑이야? 나 도둑 아닌데. 도둑이 아니면 뭔데? 도대체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제가 다그치듯 묻자 그 여자는 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들어왔는데 이 18. 뭐? 18? 당신 거기 딱 가만히 있어. 이거 안 되겠네. 저는 그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했어요. 저는 그 여자가 도망가거나 갑자기 돌변해서 달려들까봐 방문 앞을 딱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딸에게도 문자를 넣어뒀어요. 너희 집에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 있어.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했다. 라고요. 저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 여자에게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사이와 그렇고 그런 관계는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만약 정말 그런 관계라면 이건 하늘이 무너질 일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사위를 제 친아들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아껴줬거든요. 제 딸이 사위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이 사람 무안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로 23 됐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말씀 편하게 놓으세요. 저는 23이라는 대답에 다시 한번 딸아이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려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딸아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이렇게 어린애를 신랑 삼겠다고 꼬셨는지 의문이었죠. 물론 제 딸도 무척 예쁘고 똑똑합니다. 다만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나니 제가 놀랄 수밖에요. 제 딸은 31살이었거든요. 사위가 인사를 왔으니 차마 어리다고 내치진 못하겠고 대접은 제대로 해주고 밥을 먹여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딸아이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결혼을 반대했죠. 너, 걔 겨우 23이야. 너는 31하고. 엄마도 나이 때문에 반대하려고? 그렇다면 엄마한테 좀 실망이다. 그래도 내가 아는 엄마는 옛날 사람처럼 꽉 막힌 사람 아니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꽤 넓고 관대하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나이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고? 너 막말로 걔 지금 하는 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 나이는 나이대로 어리고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 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도 없다고 하는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를 만나냔 말이야. 아, 그 말인 즉슨 그동안 엄마가 사람만 괜찮으면 된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나한테는 사람 본성만 보라며 능력도 중요하지만 심성이 더 중요하다며 엄마 말대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 데려왔더니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휴, 너 자꾸 말꼬리 잡을래? 그게 아니라 부모님 안 계신 건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래, 대학 나오기 힘든 형편이니까 대학도 못 나온 거 이해한다 이거야. 그렇지만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겨우 500만 원 들고 오는 게 그게 말이 되니? 언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라며. 엄마 이렇게 속물인 사람이었어? 뭐야? 그리고 500만 원밖에 못 모은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야. 아무리 공무원이 박봉이라지만 그래도 7급 공무원인데.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공무원 했다며. 그런데 왜 돈이 500밖에 없냐고. 내가 돈을 적게 해와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돈을 500밖에 못 모은 게 이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데? 그건 다음에 말해줄게. 결혼하면. 엄마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남자를 믿고 결혼하겠다니 기가 찬다. 그래도 재훈이 정말 사람 하나는 착하고 성실해.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실제로 사위를 겪어보니 사람은 착하고 근면 성실했어요. 속이 깊고 자란 환경에 비해 모난 구석이 없었죠. 어른들을 대할 때 무척 싹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반대 끝에 결혼을 허락했어요. 딸은 결혼 전 제게 통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봐봐. 이게 무슨 돈이야? 5천만 원씩이나.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나 시집 가기 전에 엄마한테 꼭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 날 잘 키워준 게 너무 고마워서. 어휴, 말이나 잘 듣지. 재훈이 너무 미워하지 말고 예뻐해줘요. 나 결혼해서 잘 살게. 그 말에 눈물이 나왔어요. 떼쟁이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다 가나 싶었죠.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재훈이 미워한 적도 없어. 애는 괜찮은 것 같더라.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 그리고 엄마는 이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집 마련할 돈도 없을 거면서 무슨 엄마한테까지 돈을 주고 가. 안 돼. 재훈이도 꼭 드리라고 했단 말이야. 저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그 통장을 받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딸을 위해 쓰는 날이 오면 그때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딸은 공사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300만 원은 넘는 걸로 압니다. 그동안 허튼 데 돈 쓴 적도 없어 돈을 꽤 많이 모았더군요. 한 달 용돈 50만 원 빼고는 전부 저축을 했으니 못해도 2억 정도는 모은 것 같더라고요. 딸은 결혼에 드는 비용은 전부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아이들 집값에 보태라며 2억을 보태줄 생각이었죠. 그래서 두 아이를 불러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사위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거절을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염치 없지만 어머님이 베풀어 주신 마음 거절할게요. 제가 지은 씨 데려가서 고생시킬까봐 그러시는 건 이해하지만 저희 둘이 힘 합쳐서 살아보고 싶거든요. 고작 500만 원 들고 오는 제가 이러는 게 또 괘씸해 보일까봐 염려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희끼리 힘 합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지은 씨 마음고생, 몸고생 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요. 사위는 제가 주는 돈을 거절했고 정말 둘이 알아서 집을 구했습니다. 집은 사위가 살던 전셋집을 빼고
그 전세금만큼 제 딸아이가 돈을 똑같이 보태어 더 큰 전셋집을 구했어요. 방 2개짜리 빌라였죠. 딸은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하며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 제게 밥을 사주고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얼굴이 참 좋아 보였죠. 딸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딸 얼굴을 보며 앞으로도 평생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빌었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건 신혼생활 4개월 차 때쯤이었습니다. 늘 제가 해준 반찬을 가져다 주면 좋아하던 딸이 제게 그만 찾아오라고 한 거였어요. 엄마, 이제 반찬 그만해줘도 돼요. 갑자기 왜? 그동안 맛있다고 해달래더니. 요즘 집에서 밥 잘 안 해먹어. 엄마가 반찬 갖다 줘도 다 못 먹고 버릴 것 같아서 그래. 그동안 잘만 먹어놓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그런 거 아니야.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아무튼 당분간은 안 해주셔도 돼요. 괜히 엄마 마음대로 반찬해서 가져오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딸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와 통화를 하며 1시간씩 전화를 하던 딸이었는데 3분도 안 돼서 전화를 끊곤 했죠. 많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걱정 반 서운함 반인 마음이었어요. 하루는 서운한 마음을 내비쳤더니 딸이 주말에 혼자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딸은 그 사이 얼굴이 수척해진 듯 보였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아니야, 그런 거. 딸은 말을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하며 물으면 뭐든 아니라고 괜찮다고만 했어요. 딸은 그날 저와 식사를 하면서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죠. 왜? 입맛이 없어? 왜 이렇게 못 먹어? 그냥 소화가 잘 안 되네. 엄마, 소화제 있어? 제가 해준 알타리 김치만 보면 손으로 들고 오독오독 씹어먹던 딸인데 알타리 김치를 보고도 먹는 신용만 보였죠. 그러더니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딸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상한 말을 남기더군요. 엄마, 저를 불러놓고는 제 눈을 빤히 바라보던 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야. 뭔데? 무슨 말을 하다가 말아? 뭔데 그래? 얼른 말 좀 해봐. 뭔지 까먹었네. 다음에 생각나면 말할게. 뭐야? 어떻게 그걸 까먹어? 너 괜히 말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너 진짜 정서방이랑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은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딸은 저를 꼭 안아주더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옹이 마음에 걸렸어요. 평소에 그런 포옹은 잘 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저를 아낀다는 듯이 꼭 안아줬는지 말이에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며칠 후 정서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서방, 요즘 잘 지내고 있지? 네, 장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주말에 지은이랑 같이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같이 못 갔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나저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지은이도 얼굴이 말랐던데 내가 반찬이라도 좀 해다 줄까? 아니에요, 장모님. 정말 괜찮아요. 사위는 저를 집에 못 오게 하고 싶은 사람처럼 극구 사양하더군요. 그러던 중 삼계탕을 만들어 찾아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할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였죠. 저기요, 우리 딸 알아요? 성지은이 알아요?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말을 안 해? 그럼 정재우는요? 이 남자 아냐고. 저는 딸 화장대 위에 놓인 액자를 들고는
사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액자를 낚아채서는 꼭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내 거야! 아야! 그 여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그대로 액자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날카로운 장식에 손이 베어 피가 났죠. 그 순간 카톡이 울렸습니다. 엄마, 경찰 부르지 마. 경찰 부르면 절대 안 돼. 저는 딸의 답장을 보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군요. 곧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얼른 달려나가 문을 열어주었죠.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분들을 안방으로 안내했어요. 이리 좀 와보세요. 저기 모르는 여자가 내 딸 집 안방에서 자고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쾅! 그 순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여자가 안방문을 닫고 잠근 거였어요.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안에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찌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대는지 귀청이 나가 떨어질 정도였어요. 경찰들도 당황하며 안방문을 노크했죠. 저기요, 저희 경찰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려는 거니까 잠깐 나와보세요. 경찰들이 온갖 회유로 문을 열게 하려고 했지만 문을 열지 않아 결국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러자 안방에서 창문 여는 드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순간 한 경찰이 얼른 밖으로 뛰어나갔고 저는 거실 창문으로 옆 창문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때 그 여자가 창문을 열고 속옷바람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 여자는 창문에서 뛰어내리자마자 발을 접질렀는지 제대로 서지도 못했죠. 결국 달려나간 경찰이 그 여자를 잡았고 남은 경찰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를 알기도 전에 치료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 연락으로 딸아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죠. 경찰들은 치료를 마친 그 여자에게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딸을 만났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분은 어디 있어? 그분? 아니, 웬 이상한 여자가 너네 집에 있어서 내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을 보자마자 저 여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더니 창문으로 뛰어내렸어.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모른다. 그나저나 너 저 여자 아는 여자야? 대체 누군데 네 신혼집에서 저렇게 홀딱 벗고 안방 침대를 차지하고 있느냐 말이야. 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 설마 재훈이한테 여자 있었던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봐도 어디 주점 다니는 여자 같던데. 그런 거긴 한데.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너 말 똑바로 해.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방구야? 재훈 씨 불렀어. 재훈 씨 오면 물어봐. 나는 말 못해. 뭐? 저는 딸의 태도에 속에 천불이 났습니다. 여자를 집 안으로 끌어들인 사위를 어쩌지 못하고 오히려 말 한마디 못하는 딸이 안타까웠어요. 괜히 나이 어린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책 잡혀 사나 싶기도 하고요. 사위가 병원 로비 입구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들도 저를 향해 다가왔죠. 장모님! 자네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집에 여자나 끌어들이고. 신고자분 잠시만요. 진정하세요. 이분이 사위 되시나요? 예. 신고자분, 그 여자분 여기 사위분의 친어머니 되시는 분이던데 모르셨나봐요. 아무래도 가정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신고 접수하신 건 어떻게 처리해드릴까요? 취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정사로 번거롭게 해드려서. 뭐? 친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경찰 양반들 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 여자 아무리 많이 봐줘야
마흔쯤 되어 보이는데 엄마라뇨? 친모 맞으세요.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을 일찍 낳으셨네요. 경찰들은 싱겁게 돌아갔습니다. 사위는 자기 엄마를 챙기더니 제게 와서 얘기하더군요. 딸은 자기가 죄 지은 표정으로 제 앞에서 눈치만 살폈고요. 죄송해요, 장모님. 진작 장모님께 저희 엄마 소식을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제 자격지심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보잘것없는 사위인 제가 지은이한테 저희 엄마라는 짐까지 지게 한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위의 이야기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들어본 어떤 이야기보다도 너무 충격적이라 저는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놀람의 연속이었죠. 사도는 사위를 무려 17살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안 계시다더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안 계시다고 한 게 아니라 연락 끊긴 지 오래라고 했었지. 넌 좀 가만히 있어봐. 정서방이 얘기 좀 하게.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 어릴 때 친할머니 손에 컸다고 말씀드린 건 기억하시죠? 사위는 어릴 적 친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사위의 친할머니 말로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엄마는 사위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어느 날 사라졌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알고 살았다고 했죠. 그게 사위가 3~4살 때쯤이었대요. 사위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고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빠는 살아있었고 그 아빠가 나타나 엄마를 자신에게 맡기고 갔다더군요. 자네 아빠가 살아계셨단 말이야? 그런데 왜 할머니가 얘기를 안 해주고 지금까지 숨기신 거니? 다른 가정을 꾸리셨더라고요. 저 말고도 자식이 3명이나 더 있으셨고요. 사위의 친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스스로 사위를 떠맡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비정하게도 절대로 사위에게 아빠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고 자라는 동안 한 번을 못 만나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빠라는 사람이 사위를 찾아온 거였고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아빠가 살아 계신 줄은요. 할머니가 형편이 안 좋아서 뼈가루도 강물에 뿌렸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고요. 그럼 자네 엄마를 맡기고 갔다는 건 대체 무슨 얘기야? 그건 사위는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고르고 골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위의 엄마에게도 친정이 있었고 그 친정에서 엄마를 아빠에게 맡겼다더군요.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딸을 돌볼 수가 없으니 아빠더러 맡으라고요. 당연히 새 가정을 꾸린 사위의 아빠가 사위의 엄마를 맡을 리 없었고 고민 끝에 사위를 찾아간 거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당황스러운 거 안다. 하지만 난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 네 엄마만 아니면 난 아무 문제 없다고. 매정하게 느껴지겠지만 나도 지금의 내 아내, 내 자식이 우선이야. 이거 받아라. 1,000,000원이야. 이 정도면 난 할 만큼 했다고 본다. 사위의 아빠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대요. 사위의 엄마를 처음 본 사위는 무척 놀랐다고 했습니다. 너무 젊어서 놀랐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걸 알고 또 한 번 놀랐다고 했어요. 지능이 좀 떨어지세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사고가 있었나 봐요. 무슨 사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아주 심한 건 아니라서 돌보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아유, 이게 대체 무슨... 죄송해요. 제가 지은이한테 더 잘할게요, 장모님. 제발 저희 엄마랑 당분간 합가해서 사는 거 허락해 주세요. 당연히 허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탁을 하니 사람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딸아이는 자신이 돌보는 건 문제없다며 자신들을 믿으라는 소리만 해댔고요. 저는 삼계탕을 데워 그릇에 담아 내어왔어요. 그 여자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었죠. 얼굴을 자세히 보니 사위를 무척 닮았더군요. 이렇게 보니 엄마 같기도 하고 누나 같기도 하고 그러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엄마라기엔 너무 젊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저를 한번 보더니 사위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배불리 먹여놓으니 잠을 자러 들어갔어요. 안방에서 자겠다는 걸 간신히 말려서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눕혔죠. 그리고 딸 사위를 앉혀놓고 다시 이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억도 안 나는 엄마를 자네가 떠맡는다는 게 나는 납득이 안 되네. 외할머니도 계시다며. 그동안 엄마가 정서방을 키워주신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닌데 이렇게 책임감 느낄 필요가 있어? 너무 매정하다 생각하지 말고 안 싸돈 도로 외할머니한테 보내드려. 사실은 그게 이미 다녀와 봤어요. 그런데? 사위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딸이 나서서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불안증이 너무 심해서 결국 다시 모셔왔어. 그리고 그 외할머니라는 사람 좀 이상하더라고. 이상해? 뭐가? 딸은 사위의 눈치를 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보니까 상상도 못할 짓을 자기 딸한테 한 것 같더라고. 그 일이 너무 끔찍해서 입 밖으로 꺼내기도 좀 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려는 것도 있고. 대체 뭔데?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말을 제대로 해봐.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자기 딸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사돈이 창문에서 뛰어내렸는지 알겠더군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뭐? 자기 딸한테 그런 짓 했다는 게 사실이야? 어머나 세상에,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도 알아봤는데 그게 쉽지 않나 봐. 법정 다툼하려면 일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 어머님 상태가 저래서 증언하기도 쉽지가 않고 섣불리 고소했다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 같아서 고심 중이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네. 같은 여자로서, 아니 같은 사람으로서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닌 것 같다. 엄마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고맙습니다, 장모님. 저는 사위의 등을 쓸어주며 두드려 주었습니다. 사위는 자기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한 걸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위의 엄마는 노동력은 물론 모든 착취를 당하고 살았더군요. 안사도는 20살이 되자마자 음지로 보내진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매맞고 자란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해왔다고 했죠.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시키는 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위의 외할머니라는 사람은 악마였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믿기지가 않아 직접 그 외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멀쩡한 주택에 살고 있더군요. 누구요? 저는 정재훈이 장모되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눈을 매섭게 뜨고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순순히 문을 열어주더군요. 앉아요. 내줄 건 없고 보리차나 마시고 가요. 할머니는 겉보기에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눈썹과 아이라인의 문신이 파랗게 변하고 입술 문신 자국도 흐릿하게 남아있어 억척스럽게 보이는 외모였어요.
할머니는 보리차를 내어와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마시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딸, 데려가시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애들한테 떠넘기는 법이 어딨습니까? 이봐요. 나를 좀 봐요. 난 이미 너무 늙고 병들어서 내 딸을 돌볼 수가 없어요. 난 이제 얼마 못 살아. 게다가 나 싫다고 도망간 애를 무슨 수로 붙잡아. 할머니가 따님한테 몹쓸 짓 한 건 아니고요? 걔가 그런 얘기를 합디까? 어려서부터 말 지어내는 재주 하나는 끝내주던 애였지. 머리가 그 지경이 돼도 그 재주는 여전한가 보군. 거짓말은 할머니가 하시는 거 아니고요? 쉰소리 듣고 와서 생사람 모함하지 말아요. 억울하면 법적으로 따져보든가. 그래도 우리 손자 장모라고 하니 사돈 대접해드리는 건데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게 무슨 결례야?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주먹으로 발로 문을 차며 소리를 치더군요. 문 열어! 아이, 빨리 문 열라고, 이 미친 노인네야! 그 소리에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몸이 굳더군요. 할머니는 저에게 소리내지 말라고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고는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얼떨결에 어느 방으로 들어갔고 그 방 안에 딸린 작은 문을 열고 계단을 타고 또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건 방과 연결된 다락방이었어요. 노인은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닌지 다락방 가장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도 덩달아 숨을 죽였어요.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던 남자는 사라진 건지 조용해졌죠. 다락방을 둘러보니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있더군요. 여자 옷이 쌓인 걸 보니 이곳에서 사돈이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다녀야 할 만큼 청고도 낮고 2평 남짓 될까 싶은 작은 공간이었어요. 이곳에서 살았을 걸 생각하니 이 할머니의 학대가 사실임에 좀 더 마음이 쏠렸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투명 유리로 된 현관문이 깨지며 집 안으로 회색 벽돌이 날아들어왔어요. 그 소리에 놀란 노인은 몸을 웅크리고 오들오들 떨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제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조그마한 수납장 아래로 틈에 무언가 걸리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슬쩍 잡아당겼고 그걸 본 저는 몰래 뒷춤에 숨겼죠. 남자는 집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집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남자는 다락방까지 올라왔어요. 청고가 낮아 몸을 구부리고 기어들어와 할머니 머리채를 획 낚아채더군요. 야, 이년아! 여기 숨으면 모를 줄 알았냐? 이리 나와!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저를 그 남자는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래로 끌려내려간 할머니는 매질을 당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할머니가 당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경찰이 도착한 틈에 얼른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남자는 저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어요. 저는 얼른 경찰 뒤로 숨었죠. 할머니는 이미 엉망이 된 모습이었어요. 너 누구야? 네가 신고했어? 이 노인네가 이제 별짓 다 했네. 너 나오는 거 알고 일부러 사람 숨겨놨냐? 신고해서 나 깜빵 보내려고? 남자는 경찰 앞에서도 태연히 노인을 때리려고 했고 경찰이 그 폭력을 막아섰습니다. 그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저는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왔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놀랍게도 그 할머니의 아들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아들이 저런 개차반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뒷춤에 챙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몇 장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더 이상 읽지 못하고 공책을 덮었어요. 절로 뜨거운 한숨이 나왔죠. 다음 날 저는 그걸 안사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사돈은 그걸 보고는 대번에 눈물을 흘리더군요. 내가 이걸 좀 봐도 되겠어요? 안사돈은 울먹이는 얼굴로 저를 보다가 사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엄마 억울함 풀어주려고요. 엄마 그동안 많이 무서웠잖아요. 사위 말에 안사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그 공책을 건네주었어요. 그 공책 안에는 기가 막힐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오른쪽에는 돈 액수가 적혀 있었죠. 얼핏 보면 가계부처럼 보일 그것은 다름 아닌 장부였습니다. 공책 속에 20살이던 안사돈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남자들을 만나러 갔더군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장부처럼 써내려간 종이는 수십 장이었어요. 한 권으로도 모자란 공책은 5권이나 붙어 있었죠. 간간히 안사돈의 심경을 써내려간 글귀도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쓰여 있었어요. 안사돈이 맛봐야 할 공포도 느껴졌습니다. 사돈의 엄마가 사돈을 떠민 지옥이 그 안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한 악마였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포주가 되어서 자기 딸을 사지로 몰 수가 있을까요? 사위도 공책 속 내용을 보고 숨을 헐떡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나서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차분히 그리고 꼼꼼하게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경찰에 이 일이 접수되었고 그 노인을 법정에 세웠어요. 쟤는 어려서부터 반란까지 내였어.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남자만 보면 침 흘리고 남자들이 조금만 잘해줘도 홀딱 넘어가서 지 몸부터 허락하던 애였다고. 그러니 20살 되기도 전에 애부터 가졌지. 내 말이 틀려? 말해봐, 이 몹쓸 거사. 당당하게 소리치는 그 악마의 모습에 안사돈은 몸을 움츠리고 덜덜 떨었습니다. 사위는 엄마를 자기 등 뒤로 보내고 무서운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라는 게 뭐 이래요. 악마도 울고 갈 인성이네.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지. 아버지한테 다 확인했어요. 엄마가 임신한 이유 할머니가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언제? 내 존재가 당신 작품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누굴 모함해? 애초에 내 딸이 그놈한테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네가 태어날 일도 없었겠지. 안 그러냐? 둘이 좋아서 그 짓을 해놓고 왜 내 탓으로 돌려? 엄마를 다 벗겨놓고 광주리 아버지랑 단둘이 가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당신 탓이 아니냐고. 연병하고 있네. 그래서 그딴 걸 고소하면 무슨 증거로 날 가둘 건데?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그 악마는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았고 자기 딸에게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재훈아, 사람 아닌 거는 상대하는 거 아니다. 이만하고 가자. 저는 씩씩거리다 눈에 눈물이 맺히려는 사위를 돌려세워 데려왔습니다. 이봐요.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사는 법입니다. 명심하세요. 제가 할머니 귀에 새겨 드릴 테니. 법정이 열렸고 안사돈이 썼던 공책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의 증언이 더해졌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사돈이 머리를 다치게 된 일도 들추어졌죠. 그리고 안사돈을 이렇게 만든 진범이 드러났습니다. 끔찍했던 사건은 모텔 복도와 주차장 앞 CCTV에 모두 찍혀 있었어요. 그날도 안사돈은 악마의 손에 이끌려 한 모텔에 보내졌나 봅니다. 안사돈은 모텔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곧이어 어떤 남자가 안사돈을 따라 뛰어갔죠.
모텔 앞에서 안사도는 그 남자에게 뺨을 수차례 맞았습니다. 폭력을 피해 안사도는 도망치려 했어요. 그 순간 안사돈의 엄마가 나타났죠. 그리고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인간이 도망가려던 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내리친 거였어요. 쓰러진 안사돈이 쓰러졌다가 일어서자 발길질이 이어졌죠. 그 바람에 안사돈은 뒤로 쓰러졌어요. 안사돈은 기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죠. 그 남자는 무자비하게 안사돈을 때리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영상으로도 보기 끔찍한 장면이 나왔어요. 안사돈은 곧 축 늘어졌죠. 축 늘어진 안사돈을 세 사람이 들어올려 데려가는 장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첫 번째 남자는 손님이었고 두 번째 나타난 남자는 그 노인의 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안사돈의 동생이었죠. 안사돈은 그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따로 병원 기록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안사돈도 병원에 간 기억을 하지 못했고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안사돈은 그 후로 아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되니 악마의 손에서 버려진 거였고요. 그 악마라는 여자는 징역 12년형이 나왔고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기 암이라던 그 노인의 말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기암이 맞긴 했죠. 그런 여자의 암치료비를 우리 국민들이 내줘야 한다는 사실이 통탄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경찰의 수배 끝에 잡혔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다 저 노인네가 시켜서 그런 거라고.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 엄밀히 따지면 나도 피해자라고요. 난 죄 없어. 야, 이거 놔. 이거 못 놔? 경찰이 채우는 수갑을 거부하던 그 남자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인간이나 노인이나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가족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까지요. 웃긴 건 자기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던 엄마는 자기 아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들이란 놈이 제 엄마를 패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던 거였나 봐요. 그리고 그 손님이라는 인간도 잡혔습니다. 자기 혼자 인생 망할 수 없다며 그 아들놈이 손님의 인적사항을 다 풀었거든요. 가학적인 변태짓을 했던 그 손님은 그놈에게 꾸준히 협박을 당해온 모양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요. 이미 2천만 원이나 뜯긴 상황이었고 그 손님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며 그 아들놈을 상대로 고소를 했죠. 악마들의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손님의 직업이 무려 경찰이었습니다.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안사돈이 경찰을 보고 도망간 이유를요. 저는 경찰에게 신고했던 일이 떠올라 안사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그 손님이란 인간의 가정은 파탄이 났고 경찰복도 벗어야 했어요. 처벌도 달게 받게 되었죠. 모든 악마를 깜빵에 넣고 난 후에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일상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다 함께 캠핑을 갔어요. 기분 전환을 하려고요. 안사돈은 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차라리 머리를 다친 게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끔찍한 기억 몇 가지는 잃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장작불을 펴고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캠핑카에서 뭘 갖고 나오더군요. 5만 원짜리 돈뭉치였습니다. 100만 원어치 정도 되어 보이는 큰 돈이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돈이에요? 안사돈은 사위와 제 딸을 한 번씩 쳐다보더니 그 돈을 장작불에 냅다 던졌습니다. 우리 셋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돈을 왜 태워요?
자기야, 빨리 불 꺼! 얼른! 사위는 장작으로 돈 뭉치를 꺼내보려 했지만 돈은 아주 빠르게 타들어갔습니다. 사위와 딸은 호들갑을 떨며 돈을 살리겠다고 난리였어요. 저는 안사돈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사돈은 입술 한쪽을 질끈 깨문 채 반대쪽 입술로 웃고 있었어요. 눈은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고 있었죠. 저는 생수병을 열고 물을 부으려는 사위를 말렸습니다. 됐어, 재훈아. 그만해. 괜찮아. 엄마나 안아드려라. 사위는 그제야 제 엄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을 본 모두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그제야 깨닫는 것 같았어요. 안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러워, 더러워, 더러워. 딸은 장작불에 마른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불길은 더 크게 타올랐어요. 그 돈은 팁으로 따로 받았던 돈을 몰래 챙겨서 모았던 돈이었어요. 도망쳐 나오면 쓰려고 했던 돈이라고 했죠. 우리는 다음 날 아침에 유명한 저수지를 한 바퀴 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둔 반찬을 가지러 가려고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잠시 들리자고 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밥을 한 끼 차려주고 반찬을 챙겨 아이들 집으로 향했죠. 아이고 고되다. 오랜만에 걸어서 그런가 종아리가 땡기네. 지은아, 얼른 문 좀 열어라. 그런데 그때였어요. 안사돈이 현관문 앞에 바짝 붙어 서서는 중얼중얼 욕을 하는 거였습니다. 28, 4973. 그건 다름 아닌 아이들 집 비밀번호였어요. 284973이요. 안사돈을 처음 만난 날 저를 향해 28이라고 한 말은 욕이 아니라 비밀번호였던 거였어요. 그 순간 실소가 흘러나왔고 배꼽을 잡고 혼자 깔깔대며 웃었죠.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황당한 얼굴로 바라보아서 집에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그 욕 때문에 혼자 심각해져서 얼른 경찰에 신고한 거였는데 웃음만 나왔죠. 아이들과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안사돈이 제게 할 말이 있는지 자꾸 제 눈치를 보더군요. 사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식당에 저 일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 내가 키우려면 돈 벌어야 돼요. 깨끗한 돈, 진짜 돈. 안사돈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사돈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한번 배워봐요. 내가 잘 알려줄게요. 안사돈은 벌떡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장모님 같은 장모님을 제 장모님으로 얻은 걸 보면요. 자기야, 말은 바로 해야지. 자기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아내를 잘 얻은 거 아닐까? 안 그래, 엄마? 어이구,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내 딸한테 잘해, 정서방. 네, 그럴게요, 장모님. 그리고 장모님께도 평생 효도할게요. 효도는 됐고, 자네한테 뭐 좀 물어봐도 되나? 네? 그럼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저기, 내 딸한테 물어봐도 죽어도 말을 안 해주길래 말이야. 왜 그동안 돈을 못 모았는지 물어봐도 될까? 내가 자네 돈 못 모았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래. 실은 제가 투자해 놓은 게 있어요. 코인이라는 건데 어른들께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고 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나중에 현금화했을 때 비로소 진짜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얼마 모았다고 말씀 못 드렸네요. 그런데 곧 제가 원하던 수익 구간까지 와서 이제는 좀 현금화할 생각이에요. 나름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얼마나? 아이 참 엄마는 내가 나중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짜잔하고 말하려고 했단 말이야. 사위는 멋쩍어 하며 뒷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사실 저희 여기 전세 만기되면 이사 가려고요. 그때 짜잔하고 장모님께 집 보여드리는 게 제가 꿈꾸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는 저대로 안사돈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안사돈을 데려가 양파 까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좀 쉬었다가 하라고 말해야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왔죠. 사돈, 그만하고 좀 쉬었다 해요. 괜찮아요. 저 양파 까는 거 좋아해요. 배시시 웃는 모습이 참 예쁜 사람이었어요. 안사돈 외모에 반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죠. 그러면 저는 안사돈의 엄마라도 된 듯 그런 남정네들을 칼같이 차단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딸과 사위가 함께 제 식당에 찾아왔어요. 어머, 너희 둘이 같이 퇴근했니? 엄마 모셔가려고 이리로 온 거야? 내가 집에 데려다 드리면 되는데. 딸과 사위는 서로 마주보며 싱글벙글 웃더군요. 엄마, 이제 손님 더 받지 말고 마무리하자. 이거 테이블 정리하면 되지? 뭐? 아직 2시간은 더 영업해야 돼. 그리고 그건 엄마가 치울 테니까 그냥 둬. 장모님, 저희랑 갈 데가 있으세요. 응? 어딜? 그렇게 사위 손 잡고 따라간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였습니다. 그것도 저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신축 아파트요. 어머, 여기 비싼 아파트잖아. 25평도 7억은 할 텐데. 설마 이 아파트 산 건 아니지? 딸과 사위는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했어요. 어머머, 진짜야? 어머, 우리 사위, 얼른 들어가 보자. 얼른 앞장서 봐. 저도 절로 광대가 승천하더군요. 그리고 사위를 따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이게 집이야, 대궐이야?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머, 이거 몇 평이니? 저는 너무 좋아서 주저앉은 거였어요. 50평이나 되는 신축 아파트에서 딸과 사위가 앞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왔죠. 안사돈은 신나서 신발을 벗어던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저도 딸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 집을 구경했어요. 아이를 셋을 낳아도 충분히 살 만큼 큰 집이었죠.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장하다 장해. 잘했다 잘했어. 엄마, 이걸로 좋아하기엔 너무 일러. 사실 준비한 선물이 또 있거든. 응? 뭔데? 엄마 손주, 나 임신했어. 저는 진짜 너무 좋아서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즘은 입덧을 시작한 딸을 위해 열심히 입에 맞는 반찬을 해대는 중이에요. 안사돈도 딸을 위해 집에 갈 때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가곤 합니다. 딸이 과자 킬러거든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